계약서를 작성해도 전세대출 신청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 피가 마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개원분이 뭐라고 했냐면,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제가 지금 다가구 빌라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가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부동산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곳을 발견해서 결국 계약을 하긴 했거든요. 전셋집 구하는 것부터 계약하는 것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돼서 처음 전셋집을 계약하거나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가는 분들에게 제가 겪은 상황을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다가구 빌라 전세 1억 5천짜리를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을 받고 들어왔어요. 처음 카뱅을 받았을 때는 2%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5%로 금리가 정말 많이 올라서 나는 이사 가면 무조건 청년버팀목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청년버팀목은 최저 1.8%라서 카카오뱅크 1억에 5%면 한 달에 거의 42만 원인데 청년버팀목은 15만 원이거든요. 이게 안 갈아탈 수가 없는 초저금리 전세대출이라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사가고 싶은 집의 조건과 전세 대출을 결정을 했어요. 나는 무조건 투룸 혹은 3룸에 전세금 2억 5천만 원 이하 허그 청년버팀목이 가능한 집으로 이사 갈 거다라고 집의 조건을 먼저 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기존의 전세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전세대출이 처음인 사람은 그냥 부동산 통해서 청년버팀목 가능한 집 찾은 다음에 계약서 작성하고 은행 가서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되는데 저처럼 이미 전세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청년버팀목으로 대환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청년버팀목으로 대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잔액과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 8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대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가고 싶은 집의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인데 저는 카카오뱅크 1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2억 5천의 80%인 2억과 기존 전세대출의 잔액인 1억 중 더 적은 금액인 1억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증금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들어가려면 청년버팀목 2억이 필요한데 1억만 가능하니까 내가 현금 1억 5천만 원이 있지 않는 이상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비슷한 금액의 전셋집을 찾아야만 대환이 되는데 저는 최대 한도로 받고 싶었기 때문에 제 상황에서는 청년버팀목 대환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청년버팀목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제가 최후의 방법을 썼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존 대출을 다 갚아버리는 방법이었어요. 기존 대출이 없으면 청년버팀목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주변 돈 다 끌어모아서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을 다 갚아서 없애버렸고 금요일날에 상환을 했는데 월요일날에 신용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집주인이 이삿날에 세입자가 안 들어와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상환한 거예요. 만약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기존 대출은 절대 상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존 대출이 없어졌으니 집을 구하러 가야겠죠. 투룸 혹은 3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허그 청년버팀목이 가능한 집이라는 조건으로 정말 많은 부동산에 연락을 했는데 이게 허그 청년버팀목이라는 조건에서 다 까이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버팀목이 허그 청년버팀목이 있고 HF 청년버팀목이 있는데요. 허그 청년버팀목은 집에 대해서 한도를 내주고 HF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에 맞춰서 대출 한도를 내줘요. 근데 저는 허그 청년버팀목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럼 집의 매매가에 비해 보증금이 많이 낮거나 담보대출도 없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고 있는 지역은 신도시라서 빌라가 대부분 다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는 보통 토지 담보가 있고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입주를 하면 마지막 순위가 되기 때문에 허그 청년버팀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집들을 거절당하고 아파트로 눈을 돌렸습니다. 5곳의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제 조건을 말을 했는데 4곳의 부동산은 없다고 하고 딱 한 곳의 부동산만 가능한 집이 있다고 해서 보러 갔어요. 첫 입주 아파트인데 빛도 잘 들어오고 조용하고 깨끗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차피 빌라는 안 되고 아파트는 여기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냥 계약하자 라는
라는 생각에 바로 계약금 100만 원을 넣었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라 등기가 아직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직 개인이 아니라 건설사라는 뜻이에요.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집주인이 개인이어야 되는데 건설사니까 계약서를 작성해도 전세대출 신청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개원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이 잔금을 다 낸 분이다. 원래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집주인은 본인 돈으로 잔금을 다 낸 분이라 법무사 통해서 등기만 처리하면 되고 이번 달 말에 등기 신청하면 빠르면 1주, 늦으면 2주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진짜 사람 피가 마르더라고요. 우선 빌라는 청년 버팀목이 안 되고 그래서 청년 버팀목이 가능한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전세가가 너무 높아. 겨우겨우 전세 2억 5천이 가능한 아파트를 찾았는데 등기가 아직 안 나서 기다려야 돼. 근데 또 전세대출은 서류 다 준비해서 심사 넣기 전까지는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자니 보증금이 너무 높아.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 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집주인이랑 날짜 맞춰가지고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고요. 계약금 5%를 입금했습니다. 물론 주민센터 방문까지 해서 확정 일자까지 받았고요. 등기 완료되기까지는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처리돼서 빨리 이사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집도 보여드리고 제 방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또 자취 꿀템은 뭐가 있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받고 싶어요.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청년 버팀목이나 그 외에 청년 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